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정신없이 방송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없다, 정신없다 하면서 계속 뭐 하나씩 빼먹기도 하고, 한 것도 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파괴되는 것 같아요. 지귀현 판사는 과연 이런 상황을 알고나 있는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솔직히 멱살 잡고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또 이 얘기가 옆으로 새려고 그러네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금요일이죠. 원래로라면 한 주가 마감되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또 정신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요일 날, 우리 곁을 찾아와 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경 대변인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이어서 여유 있게 외신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오늘은 영국과 그리고 독일의 외신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외신도 정신없습니다. 실었다가 내렸다가 야. 방송하기로 했다가 반영하지 않고 다른 걸 공영 방송이 다른 걸 방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 영국과 독일 방송이 지금 글쎄 혼란스럽다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이 정치 상황을 놓고 네. 일대 격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너무 들어요. 웃긴 게요. 한 언론사는 한 방송은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의 정말 정확한 역사적인 비판까지도 했고요. 한 곳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옹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상반돼요. 이게 정말 실화냐? 라는 생각. 요즘 같을 때 이게 실화냐라는 네.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고 한 발 내딛는 것조차 엄청난 갈등과 정치 세력 간의 충돌의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도 갈등과 충돌, 그러니까 국민들끼리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해외 언론사끼리도 뭔가, 그러니까 그 보도의 방향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다 방영하지 못했다. 미국도 보면요, 폭스뉴스하고요, CNN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원래 차이가 있었는데 거기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를 두고 걔 둘도 싸우고 있다고.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두고 그렇게 막 입장이 갈라지는 게 진짜 해외 언론에서 볼 때도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네, 이거 뭐 정신을 가다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정신이 흩어져요. 네. 제가 가끔씩 프랑스 대혁명 얘기를 하는데 네. 마치 프랑스 대혁명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을 두고 당시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각축을 벌였고 네.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프랑스 대혁명에 한 발 한 발을 가지고 엄청 갈등을 벌이고 또 각자 지지하는 세력이 달라서 프랑스의 국내 정치가 마치 국제적인 어떤 알력의 장으로 갈등의 장으로 변화했었는데 딱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여기 방송하러 오면서 법 앞에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음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윤석열이라는 김건희라는 대상을 놓고는 너무 그냥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유 모를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뭐 저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랬어요. 계속 화가 났던 것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항상 그냥 좀 부당하다 싶었지만 그냥 그대로 적용되던 것이었는데 그렇죠. 하필 그게 윤석열한테 적용될 시점에 갑자기 이거 부당하다라고 바꾸는 거 보면서 네. 뭐 이런 걸 보고 이게 법 기술자라 그러고요. 좋은 말로 안 좋은 말로 이 개새끼들이 법 개새끼들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에 딱 들어와서 사무실에 딱 들어왔고 왔는데 선배님
표정이 평소에 보지 못한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막 모니터로 뚫어져라 보고 계셔가지고 네, 법벌어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도 못 걸었죠. 법벌어진 것 같아. 법벌어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 상태인지 심리인지 그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함께 방송을 해주시는 분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 저 외신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네. 이거 얘기하다 보면 자꾸 1%셀 것 같아서. 그러게, 맞습니다. 자, 일단 외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서 오늘 준비한 이 썸네일이 이거예요. BBC가 본 윤석열 반공을 악용한 독재자. 네. BBC가 저 방송을 했습니다. 저 방송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방송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고요. 다른 링크를 계속 연결해 줍니다. BBC 내에도 없고 저것이 삭제됐습니다. 근데 반공을 악용한 독재자라는 것이 BBC 내용이 BBC가 방송한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거에 비하면은 저 정도는 아주 그냥 착한 맛이다. 매운맛이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 방송은 헛소리를 했다가 일단 방송을 중단했고요. 네. 그런데 BBC는 또 윤석열을 그냥 적나라하게 네. 비판을 했는데 그 내용은 또 삭제가 되고 네. 이거 참 국내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신도 정신이 없다는 게 딱 맞는 말 같네요. 그러니까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저 방송을 봤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 2, 3일 전에 들어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 제목이 그겁니다. S가 이제 사우스잖아요. 사우스 코리아스 임피치먼트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탄핵된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 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러일으키다, 자극하다. 위스업 올드 커뮤니스트 fears and 음모. 그러니까 그 컴퓨터 시스템, 음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공산주의 공포와 음모를 부추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공산주의 공포와 음모를 부추겼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로 같으면 이제 레드 컴플렉스, 탄핵된 윤석열이가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목은 무말한 편이에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해외 언론은 제목은 그렇게 자극적으로 뽑지 않잖아요. 상당히 노멀하게 뽑은 편이고요. CCP 아웃이라고 지금 들고 있어요. 이제 저기 좀 네. 가려졌는데 저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 등 피켓인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방송에서 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었던 피켓 뭐 그게 스탑 더 스틸이었잖아요. 스탑 더 스틸을 들었다가 이제 CCP를 바꿨던 거예요. 이 CCP가 중국 공산당입니다. 네. 예, 뭐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파티 뭐 이런 오. 의미인데, 예, 그래서 CCP인데 저는 갑자기 중국 공산당 여기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 북한과 대한민국의 야당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난 참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윤석열이 그 헌재에 나와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정말 역사적인 그런 무식한 얘기죠. 네. 그 중국 공산당하고요. 그 북한 공산당하고는요. 앙숙지간이에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되게 앙숙지간이에요. 그거를 저기 사실 김일성이 소련에 가가지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국내로 진주하고 소련군의 힘으로 권력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숙청한 사람이 연안파라고 그래서 중국 쪽에 그 뿌리를 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계속 긴장 관계입니다. 6.25 때만 해도 그렇거든요. 6.25 때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이 북한을 많이 지원했지만 그 이후에 그 친중파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 네. 장성태 그 고모부죠. 네. 김정은의 고모부. 그 사람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간첩이다라고 죽여버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숙청됐죠. 그런데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한 편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우스울 뿐만 아니라
야, 하여튼간에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이씨, 뭐 길게 얘기하기 맞아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 그 BBC에서도 이거는 기사가 삭제됐기 때문에 제가 캡처를 못했어요. 제목밖에 삭제됐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네, 좀 정리하는 내용을 읽어주시죠.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BBC에서는 윤석열 유극렬 지지자 반공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탄핵 집회 시위 현장에 있던 여러 그냥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합니다. BBC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BBC가 다른 사람의 워딩을 따서 하는 것이 아니고 BBC만의 해석으로 그냥 쭉쭉 이렇게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게 나가는군요. 뭐냐면 좌경 야당이 북한과 합쳐 남한을 공산 국가로 바꾸려 한다는 생각을 이들은 믿고 있다. 이들을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BBC가 정리한 건 그런 거였어요. 믿고 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은 이거 중요합니다. 윤석열은 증거도 없이 북한 공산 세력이 야당의 침투에 나라를 전복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BBC의 내레이션으로 쭉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뭐 보도를 하고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야당을 척결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행동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군의 책임을 맡겼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BBC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런 말이 되겠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에서는요, 1968년 무장공비 김신조의 121 사태, 네. 그리고 1980년에 광주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전두환의 군사 독재 시절 이것을 두고 한때 그런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요. 저 또한 되게 놀랐었던 게 뭐냐면은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BBC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정적들에게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네. 정적들에게 북한의 공모자 혐의를 씌우는 일이 흔했다. 그렇죠. 옛날엔 네. 툭하면 그랬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BBC에서 다른 사람의 워딩을 따오는 것인가, BBC가 직접 하는 것인가 좀 제가 봤는데 BBC가 그냥 이거를 해석한 대로 보도를 한 거고요. 네. 반공은 남한의 군사 독재자들의 지배적 이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들은 사회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 제약을 정당화하고자 반공을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이제 BBC 인터뷰한 내용도 여기 잠깐 네. 들어가요. 윤석열의 발언은 과거 독재자들의 그것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는 한국이 1987년 민주화된 이후 반공 이념을 아주 노골적으로 활용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이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차마 쓸 수 없는. 네. 어, 그런데 이거 인터뷰만 실은 것이 아니고 BBC가 그러면 이 인터뷰 근거에서 본인들이 또 해석이 있잖아요. 윤석열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 지난해 총선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렇잖아요. 진짜잖아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의 근거 없는 주장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의 지지가 늘어나는 것 같다. 한국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그런데 한국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윤석열을 영구히 직무에서 배제하길 바란다. 그렇지만 뒤에는 이렇게 요즘에 한국의 여론조사 행태를 얘기하면서요. 그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뀌었어요. 안 보니까 찾아집니다. 안 찾아지네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좀 들으면서 계속 제가 하셨잖아요. 구글링을 하고 있는데 네. 안 나오네요. 네. 보니까 다른 기사로 대치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이게 이 기사들이 포털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근데 올렸는데 그 포털에 남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거를 검색을 하면은 BBC에 아예 다른 기사가 올라옵니다. 2주 전의 기사로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의 기사인데 완전히 다른 2주 전의 기사로 연결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제가 몇 개만 간략하게 읽어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BBC 기사를 일부러 제가 재해석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있는 그대로 읽어드렸거든요. 이 정도 수위의 기사였는데 이게 아예 이 방송이었는데 이 방송을 아예 지금 검색도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검색을 해보면 이 기사가 네. 지금 나와요. 네, 자, 맞습니다. 예.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 네, 2주 전 기사로 넘어가 버리고
새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보면서 맞습니다. 제가 네. 오 이게 뭐야? 라고 했어요. 예.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아마 이 기사로 대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걸 찾으셨나요? 예, 제가 보면서 조금 약간 좀 재밌다 싶었던 건데요. 예. 한동훈 기사가 났어요. 한동훈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네. 한국의 탄핵 드라마의 핵심에 있는 반역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금 별명이 반역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역자라기보다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지금 이게 기사로 났습니다. 리차드 킴이 한국어로 했나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인 네,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기사로 지금 대치가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사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기사를 링크를 찾아거나 구글링을 하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윤석열을 옹호하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이 또 피켓을 들고 있는 기사로 그 2주 전 기사로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기사는 또 갑자기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BBC가 계속 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무슨 외압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뭐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BBC에서 좀 강하게 제대로 보도를 해줬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점에서 좀 아쉽지만 남아있지 않아서 아쉽지만 뭐 그런 대로. 네. 근데 이거에 지금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면은 저기 그 시민언론 민들레 있잖아요. 네. 이 기사의 근거로 해서 또 이걸 번역해서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쪽 안에 있습니다. 네, 검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BBC 기사는 그런데 자, 독일 쪽 기사가 되게 우리를 화나게 하는, 되게 우리 시민들을 열받게 하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네, 지금 독일에서는 독일의 공영방송입니다. 그냥 일반 방송이 아니고 인자이데 주드 코레아라고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의 내면 뭐 이런 식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ARD 독일의 이제 공영방송이 ARD하고 GDF가 있는데요. 이 두 방송사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 TV 채널 파닉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두 공영 방송사가 운영하는 TV 채널에서 두 명의 또 제작자한테 이것을 위탁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위탁해서 만든 프로그램. 네. 자, 슈타트 그러니까 그것 좀 하신다면서요. 슈타트니까 이게 스테이트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크라이세니까 이거는 위기죠. 크라이시스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나 운트 노드 코리아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한국의 남한의 안에 본에 들어가니까 중국과 북한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그게 한국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뭐 이런 식의 네네. 지금 보도예요. 저 화면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오늘이 3월 7일이고 어제가 3월 6일이었잖아요. 네. 독일에서 어제 3월 6일 날 독일 현재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 대한민국 오후 5시 30분입니다. 어저께 올렸군요. 네, 이것을 방송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실은. 근데 방송은 안 했습니다. 방송은 중단이 됐는데. 네, 방송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저 화면은 뭐냐? 방송은 중단이 되었으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 영상을 29분 좀 안 되는 방송이거든요. 그거는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정광훈 얘기로 거의 채워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정광훈을 아예 중심에다 그냥 놓고 보도를 했네요. 정광훈의 인터뷰만 가지고.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의 주장만을 일반적으로 담아서 그냥 계속 보도를 한 거예요, 계속. 근데 처음에 이게 이제 정광훈을 얘기하기 전에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정광훈은 한 중간 지점부터 정광훈의 인터뷰가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집회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인터뷰 나오는데 저는 정광훈을 다룬 거는 뭐 그냥 그렇게까지 날을 세우진 않는데 제가 처음에 BBC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사의 견해를 담아서 내레이션 한 거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좀 더 의미를 주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 방송을 그 홈페이지는 있으니까요. 네. 근데 홈페이지에 있는 게 이게 2029년도까지 남아 있어요. 2029년도까지 우리는 저 홈페이지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BBC 아까 윤석열을 비판했던 BBC 방송은 아예 삭제돼서 볼 수가 없고, 윤석열의
옹호하는 극우 세력들의 입장만을 담은 것은 방송되지 않았으나 홈페이지는 2029년도까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달라요. 지금 정광훈 쪽에서 지금 뭐 외신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댓글 부대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런 식으로 또 영향을 미치나 보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 왜 지금 저는 보도되어 있는 현상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도됐다가 삭제 이 현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런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아, 지금 그런데 저 영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계엄 선포로 인해서 그 탄핵 찬반 집회 현장을 딱 영상을 저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나레이션으로 뭐라고 하냐면 거리에 탱크는 없습니다. 사망자나 부상자도 없습니다. 언론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 독일 방송에서 했던 얘기예요. 저 파닉스에서 만든 저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이 너무 웃깁니다. 계엄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정당했습니다. 이거 윤석열이 얘기한 거를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담아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레이션도 다른 나레이션이 이제 후반부에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충격적인 나레이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의 친중국 그리고 친북한 정치인들이 지배하는 사법 카르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근데 계엄 전날에 연락하고 이런 걸 보면은 김건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김건희를 봐줬던 검사들을 탄핵하려고 하자 그 전날에 바로 계엄을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독일 방송에서는 파닉스 방송, 지금도 볼 수 있는 방송에서는 야당의 친중국, 친북한 정치인들이 지배하는 사법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데서 지금 윤석열을 석방해 줬다고 말 같은 네.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런 사법 카르텔이 이재명을 구속을 해요? 이재명을 체포하려고 아니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유죄 선고를 하고 그래요? 수사를 하고 그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그래.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이라는 표현은 안 해요. 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 이거 진짜 연결이 안 되거든요.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그리고 북한과 한국에 대한 패권 투쟁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극우 세력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준다는 그러니까 이게 6.25 때랑 똑같은 것인데 이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자꾸 국제적인 갈등으로 치환을 맞습니다. 시켜서 이게 옳고 그름을 뒤집어 놓겠다라는 희한한 어떻게 이런 짓을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데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답답한 것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지금 언론도 그렇고 해외 언론도 혼란스럽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국민들이 반으로 완전 쪼개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집회 현장만 가면은 어느 집회가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의 잘못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 벌어진 지정학적 거야. 상황 때문에 무슨 계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정학적 상황 무슨 진짜 열받네 진짜. 누가 이런 방송을 만들었는지 좀 궁금한데 이거 항의는 안 하나요? 항의도 안 해요. 근데 저 하나만 더 있어요. 예. 이 방송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정치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뭐 다른 접근 방법을 택했다라고 이제 그 도거를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앞뒤 문맥상 뉘앙스는 한마디 그거예요. 친북, 친중이다. 민주당은. 그런데 이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굳이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굳이. 독일의 극우 세력들도 만만치 않네요. 지금 이번에 독일에서 그 선거 결과 극우 정당이 제2당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민주적인 세력들이 대거 쇠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네오나치 세력이 뭐 득세했다는 얘기가 있더니 이게 이렇게 또 드러나네요. 네. 정강훈 인터뷰를 먼저 보시면 더 화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거나 이거를 비판하는 것보다 정강훈 인터뷰가
중간 정도에 아주 좀 길게 잡아줘요, 정강훈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간략하게 딱 2포인트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보면은 말씀하시죠. 정강훈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엄청 막 밑에 막 그 영어로 이름까지 나와주고 되게 좀 멋있게 나가요. 거기 방송에서. 정강훈 참, 근데 그 제가 캡처한 거는 모양새 이상한 것만 제가 캡처하긴 했지만, 아무튼 멋있게 나가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해커 개입으로 국회 과반수 이상이 부정선거로 선출됐다라는 것이 그냥 여과 없이 쭉 나갑니다. 그냥 여과 없이. 지난 5년간 치러진 선거를 살펴보면은 모든 수학자들이 선거가 모두 그러니까 조작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그냥 쭉쭉 정당훈 인터뷰를 쭉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참 얼척이 없어서 진짜 이게 거짓말에 이게 이제는 점점 거짓말이 그 어느 미친놈의 거짓말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참 내게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네요. 네. 저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네. 그런다고 하더니 독일도 뭐 만만치 않군요. 아니 그러니까요. 부정선거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중국의 해커와 북한의 해커가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됐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지금 현재 절반 이상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강훈의 인터뷰를 쭉 깔아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이 방송에서 내레이션으로 되게 차분한 독일 여성의 내레이션으로 쭉 이렇게 읊어줍니다. 일단 이게 방송이 안 됐다는 게 천만 다행인데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돼 있고 더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는 뭐가 되냐면 이 영상이 홈페이지는 그대로 다 올라가 있잖아요. 28분 몇십 초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독일에도 유튜버가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틀어주면서 이걸 그대로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그걸 또 유튜브 방송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공교롭네요. 이게 어저께 방송에 나갈 거였다면 오늘 있었던 이 지기현 판사의 이 해괴한 판결이랑 뭔가 맞물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교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했대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교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30분에 이게 방송이 될 거였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방영이 되지 다행이네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독일의 공영방송이었었죠. 참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이거를 보도된 바가 있는 것을 제가 캡처해서 온 건데요. 독일 교민이 네 그렇게 그 방송사에 그러니까 파닉스 방송사에 공영방송 2개 회사가 운영하는 파닉스 방송사에 이거를 보낸 메일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정부기관 외교부나 뭐 이런 데는 항의할 계획이 없다고 네.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메일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그 거주하는 분들은 아니 이거 29년도까지 이것이 나온다니 끔찍하다. 있을 수 끔찍하죠.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막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방송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봐달라. 이렇게 막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한 개만 제가 가지고 왔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메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뭘 했냐? 항의 한마디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항의를 안 한다고 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요? 뭐 아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게 외교부도 얘들이 좀 일을 안 하는 거야 뭐야 얘들이? 그러니까 독일 방송에서 저렇게 극우의 집단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반영을 해주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프로그램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항의할 수 있고 독일 대사관이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또 여기에 한번 취재를 해봤겠죠. 그 외교부의 대사관에 이제 독일 대사관 관계자가 외교부로부터 대사관은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 외교부로 나는 뭐 정보를 못 받았다. 그런데 또
이거에 대해서 독일 대사가 나서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왜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대답을 했습니다. 야, 외교부는 또 뭐라 그럽니까? 외교부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경위를 우리는 파악을 못한다. 그리고 또 이게 외교부가 나서기에도 조심스럽다. 부담스럽다. 여론이 갈라져 있으니까 네, 부담스럽다. 네. 이 외교부 얘네들도 적폐군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정말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간결하게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대사는 부담스럽다. 아니 그 뭐죠? 아까 뭐였었죠? 조심스럽다였고 조심스럽다였고 외교부는 부담스럽다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새끼들이네 이것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네요. 네, 너무 좀 화가 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조금 왜 그 독일 대사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는 김태효를 조금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임상범 독일 대사가 김태효 안보 1차장과 매우 친한 사이인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김태효니까. 김태효.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독일에서 왜 저런 방송을 했지? 근데 그 방송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못한 조금 거는 이해가 되는 네.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육사 그 출신 장교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로 치고 있는 데가 미국 웨스트 포인트 유학 갔다 온 장교가 아니고 독일에 갔다 온 장교들을 맞아요. 제국으로 봐요. 그래서 걔네들이 독일 육군사관학교 파라 해가지고 독사파라 불러요. 얘네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밖에 그러니까요. 의심할 네. 수밖에 없네요. 아니 그리고 미국도요. 같은 유학 갔다 와도 동쪽으로 갔다 온 사람들 쳐주지고 저같이 서쪽으로 갔다 온 사람 또 안 쳐주더라고요. 자 동쪽으로 쳐주죠. 웨스트 포인트는 저기 네. 뉴저지에 있지 않나요? 아니 워싱턴 그러니까 근처에 있지 않나요? 아니 미국을 그게 아니고 미국을 크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큰 덩어리로 봤을 때 동쪽과 서쪽으로도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구분을 했을 때도 그렇다. 그래서 동부지부 동부에 네, 뭐 농담인데 안 받아줘서 뭐 그냥 넘어갈게요. 아니 웨스트 포인트가 그 서부가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농담인데 뭐 안 받아주니까 그냥 동서를 얘기하니까 네. 나도 이제 미국 동서를 얘기한 거잖아요. 안 받아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순간 이거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하고는 내가 농담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 안 받아줘. 농담인지도 몰랐어요. 아, 오늘 그런 날이니까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뭐 농담도 농담 같지가 않고 뭐 그냥 진심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시 좀 느슨해졌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근데 뭘 언제 한순간 우리 국민들이 언제 한순간이라도 느슨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나도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나 저지난 토요일날 적폐들은 많이 모였는데 우리는 그만큼 모이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틈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우리의 틈바구니를 삐죽고 들어왔구나. 저는 그 관점도 있고 지금 제가 되게 무기력해진 것이 뭐냐면 대대로 그냥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역사의 잔재가 계속까지 있구나.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이 볼 땐 말도 안 되는데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내란을 일으키고도 전 세계에서 자기네끼리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구나 아직까지. 거기에서 되게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혁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제가 오늘 화가 났던 거지. 갑자기 오늘 김두관의 화가 막 밉더라고요. 지금 이 판국에 지금 뭐 오픈 프라이머리니 뭐 개헌이니 뭐 3년 단축을 하라느니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한가하게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얼굴 갑자기 어두워지네요. 예. 전 이제 예전에는 김두관 장관님이 하셨던 얘기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을 때 조금 입지가 밀렸을 때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옹호해 준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는 마음도 예전에 있었죠. 근데 지금 왜 시기에 좀 안 맞는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막 얼굴이 점점 제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친인척 관계가 있어요. 김두관과는. 아, 경남 남해잖아요. 이열이 이장님이시잖아. 네. 이열이 이장님하고 이열이하고요. 우리 저 부모님 고향하고 네, 네. 바로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열이다. 그럼 여기서 산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네. 고향이고요. 네, 네. 여기서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 우리 어머니 고향이에요. 딱 그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열이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도마국민학교라고. 네,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김두관 우리 외삼촌 우리 그 친삼촌 외삼촌 하여튼 우리 친인척들이 다 그 학교를 다녔어요. 네. 지금 뭐 그 친인척 관계도 보니까 외가 쪽으로 가면 몇 촌이고 친가 쪽으로 가면 몇 촌인데 또 외가 쪽으로도 이모 쪽으로 가면 또 몇 촌이고. 그러니까 뭐 좀 옛날 촌동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네네. 엮여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뭐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좀 화가 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 여전히 모르시는 게 뭐냐면 이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골 이장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 이장의 직함은 맞으나 과거에 선배도 잘 아시잖아요. 민주주의 학생운동 한 그 시절에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민주주의 학생운동을 하고 나서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다가 지역사회로 그 농촌 지역사회로 나가서 이제 민주주의 운동 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두관 장관의 경우에 그 후자였단 말이죠. 그냥 내가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동네 이장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맞아요. 지역에 네, 통해서 네. 토착해가지고 뿌리 내려가지고 민주주의를 키워 나가자라고 하셨던 그러니까 분이고 그래서 맞아요. 남해 신문이라고 네네. 지금은 뭐 지역 신문이 많습니다만 지역 신문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 네. 신문을 이끌고 내셨고 네, 그래가지고 그럼요. 그걸로 네. 남해 군수에 당선도 됐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경남 도지사까지 되셨고 다 알아요. 근데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데 말씀도 해주세요. 왜 이걸 드렸냐면, 김두관 장관의 지금 이 발언을 보고 몇몇 분들이 이거를 왜곡해서 그러니까 그 인신 공격을 하는 거죠. 뭐 근데 이장이라 해라. 넌 이장이 딱이다라는 식으로. 근데 근데 뭐 그걸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되게 마음이 좀 그러니까 지금 그저 그 답답합니다.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했거든요. 시기는 아닌 것 예. 같긴 합니다.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구장창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 보면서 참 화가 나요.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이걸 그 결과 중에는 이렇게 외신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독일 공영 방송에서 그것도 독일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란을 진압하지 않았어요.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한가하게 뭐 임기 단축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무슨 3년 받아라 막 이런 거. 지금 3년 받고 잘 쉬고 할 때가 아니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 먼저입니다. 뭐 맨날 이재명 보고 뭐 단결하 뭐 대통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합 얘기가 나올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란 진압하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될 때예요. 내란 진압에는 다 관심이 없고 다들 차기 정권 잡는데 또는 그 정권에서 뭐 콩콩을 떨어지는 거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내란 세력들한테 먹혀 인간들아 진짜. 아우. 참.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전 더 화가 나요. 지금 내란이 진압이 됐나?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국내 상황은 이러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외신은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제대로 윤석열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치 역사를 평가했던 BBC는 또 삭제되고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갑자기 무슨 구속이 되니 안 되니 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뭐 검찰은 뭐 시기 무슨 절차상으로 뭘 놓쳤다 안 놓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제가 또 앞에서도 좀 했고 또 계속 좀 그 이 뒤에 지금 뭐가 있는지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적폐들의 대연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적폐 같아요. 대연합.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김건희하고 이순자하고 뭐 뒤에 짬짬이를 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뭐 전제국이가 나서서 뭐 어쨌다는 둥 얘기가 들리면서 아 얘네들이 지금 뭘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계속해서 적폐 진압, 내란 진압에는 관심이 없고 대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그나마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저는 그 점에서도 화가 났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뭐 아휴. 오늘 하루 종일 화가 나시네요. 아니, 하루 종일 화가 나고 지금 진정이 안 돼요. 지금. 오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네. 수 넘어갈게요. 다음 주 외신은 좀 좋은 좀 같이 우리가 신나게 할 만한 외신을 가지고 왔으면 나는 하는 가끔 바람입니다. 그 생각도 들어요. 다음 주가 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그러면 안 오늘- 되죠. 지금 윤석열이 살아난다는 소린데 그러면 아니, 안 되죠. 나는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윤석열이 30년 전에 내가 살아난다는 강경대를 소리인데. 따라가지 않아 못했던 걸 이제 따라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예. 뭐 그런 각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 각오로 혹시- 생각할게요. 예. 각오로. 혹시 제가 방송 못하면 이 자리에 우리 이경 대변인 대신 앉아주시길. 내가 앉을 수 있을까? 나도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윤석열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니까요.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네. 그런 각오로 싸우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만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얘기하다 보면 이제 끝없이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봬요, 저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